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산 아파트가 몇 억씩 올랐어. 이제 나 부자인 거 맞지? 그럼 이제 좀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 생각 너무 자연스럽죠? 내 자산이 올랐는데 왜 나는 여전히 쪼들리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월치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을 보시면 이 생각이 왜 위험한지 느끼실 겁니다. 순자산 19억, 근데 저축은 거의 0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 상황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분은 성동구 아파트를 시장에 내려갔을 때 저점에 딱 잡으셨어요. 지금 그 아파트는 호가가 약 21억이고 대출이랑 기타 빼면 순자산이 약 19억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죠. 타이밍도 잘 잡은 거고 운도 따랐고 판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달 살림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편분 직장 실수령액이 약 500만원, 본인은 부업으로 100에서 2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월 600에서 700만원이에요. 얼핏 보면 적지 않죠? 그런데 지출을 보면 아이 영유아원이랑 사교육비가 무려 3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식비, 생활비, 교통비, 보험료 다 더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8억에 내놓고 우리 가족은 더 작은 곳에 월세로 옮기자. 그러면 전세금 8억 중에 대출 빼면 5억 정도 남으니 이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생활도 좀 여유롭게 하면 어떨까? 어때요? 나름 합리적인 생각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보다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 나갑니다. 이게 이해되면 돈 관리,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터리 생각해보세요. 충전이 꽉 돼 있으면 뭔가 든든하죠? 근데 쓰면 쓸수록 줄어요. 충전을 안 하면 결국 바닥납니다. 반면에 콘센트는요, 꽂혀있는 한 계속 전기가 들어와요. 내가 자도 쉬어도 놀아도 전기는 계속 공급됩니다. 부동산 자산, 특히 아파트 같은 건 배터리예요. 갖고만 있으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장 통장에 꽂히는 돈은 아닙니다. 팔거나 전세를 내거나 대출을 받아야 비로소 현금이 생기죠. 반면에 월급, 부업, 수익, 배당금, 임대료 이건 다 콘센트입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럼 소비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당연히 콘센트에서 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갉아먹으면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콘센트는 안 끊기면 계속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한번 쓰면 그만큼 줄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바닥나면 그때는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이 생각하신 계획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세금 5억을 주식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주식 수익률을 연 5%라고 가정하면 5억에 5%면 연 2,500만원, 월로 치면 약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생활에 보탬이 되겠는데 싶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수익이 보장이 안 됩니다. 연 5% 수익, 이건 평균이고요. 어떤 해는 20% 벌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 30% 날 수도 있습니다. 원금 5억이 4억이 되는 해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해에도 생활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투자 수익이 없으면 어디서 가져올까요? 결국 원금을 더 건드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전세금은 결국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한테 8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시점에 주식이 내려가 있으면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하는 최악의 타이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월세 나가는 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면 매달 고정 지출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괜찮은 집 월세면 보통 100에서 200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그럼 주식 수익 200만 원으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빠듯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사연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자산은 커졌는데 소득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한 달에 6, 7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교육비에 생활비에 대출이자까지 내면 저축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자산을 건드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 채로 배터리만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산이 19억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19억이 생활비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소비를 늘리고 싶다면 자산을 깎지 말고 현금 흐름을 키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합니다. 주식 중에도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모아두면 자산을 팔지 않아도 꾸준히 돈이 들어옵니다. 둘째, 부업 수입 키우기. 지금 본인이 부업으로 100에서 200만 원 버는데 이걸 3, 400만 원으로 키울 수 있다면 그 차이가 생활의 여유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산을 건드릴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임대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나중에 자산을 일부 정리해서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팔아서 쓰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죠. 이렇게 콘센트를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여유가 생기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소비를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산이 많아도 소비는 현금 흐름으로 해야 한다.
집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배터리 말고 콘센트를 늘려가세요. 그게 진짜 재정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